추세 전환 완전 정복 1강. 추세 전환이란 무엇일까? 하락하던 주식이 상승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오늘부터는 기술적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추세 전환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차트를 공부한다고 해서 차트만 보고 종목을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주식 투자 6단계의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 산업과 섹터, 기업, 재무제표, 기업 가치와 가격,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먼저 기본적 분석을 통해 좋은 기업을 찾습니다.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봅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통해 실제 숫자를 확인합니다. 매출은 성장하는가? 영업이익은 증가하는가? 부채는 감당할 수 있는가? 현금은 충분한가? 현금 흐름은 괜찮은가? 이렇게 기업을 먼저 검증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펼칩니다. 왜 차트를 볼까요? 좋은 기업을 찾았으니 이제 언제 접근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세 전환 시리즈에서는 이 문장을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재무로 기업을 고르고 차트로 때를 고른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차트에서 그 때를 찾는 방법을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세란 무엇일까요? 추세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큰 방향입니다. 주가는 매일 오르고 내립니다. 하지만 하루의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 중간중간 반등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계속 내려간다면 하락 추세, 그리고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횡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오늘 올랐는지 오늘 떨어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상승 추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멈춥니다. 다시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이전 고점을 넘어갑니다.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 고점을 넘어갑니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상승 추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락 추세는 반대입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반등합니다. 그런데 이전 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이번엔 이전 점보다 더 내려갑니다. 다시 반등하지만 또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점점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락하던 주식이 상승하려면 여기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 추세로 바뀌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하락을 멈춰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추세 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주가가 계속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장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내려가는 힘이 약해져야 합니다. 새로운 저점을 만드는 힘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멈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새로운 상승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바닥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합니다. 고점에서 30% 떨어졌습니다. 50% 떨어졌습니다. 어떤 종목은 70% 이상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싸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것과 하락이 끝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00만 원이던 주식이 50만 원이 됐습니다. 반값입니다. 굉장히 싸 보입니다. 하지만 5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전환 투자에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 보다 하락을 멈추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장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어 합니다.
바닥에서 사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이 진짜 바닥인지는 그 순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바닥처럼 보입니다. 매수합니다. 그런데 또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진짜 바닥처럼 보입니다. 또 삽니다. 그런데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락 추세가 끝나기도 전에 투자금이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하락이 끝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가 실제로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락이 멈추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저점을 쉽게 만들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 반등합니다. 다시 내려와도 이전 저점 부근에서 버팁니다. 또 반등합니다. 다시 내려와도 비슷한 가격에서 멈춥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주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락이 멈췄다고 해서 바로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락의 종료와 상승의 시작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락을 멈춘 뒤에도 오랫동안 횡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추세 전환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추세 전환을 아주 단순하게 4단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두 번째, 바닥 형성.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저점을 쉽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하락 추세 돌파. 오랫동안 주가를 눌러왔던 하락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상승 추세 형성. 고점과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하락, 바닥 형성, 하락 추세 돌파, 상승 추세 형성입니다. 이 4단계가 이번 추세 전환 시리즈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하락 추세선은 무엇일까요? 하락하는 차트를 보면 주가가 계속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졌다가 반등합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또 반등합니다. 그런데 반등할 때마다 이전보다 낮은 곳에서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고점, 그보다 낮은 두 번째 고점, 또 그보다 낮은 세 번째 고점. 이 고점들을 연결하면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쉽게 하락 추세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락 추세가 강할 때는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이 선 부근에서 다시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주가를 지배했던 하락의 힘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파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어느 날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 다시 추세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잠깐 돌파한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돌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신호만 보지 않습니다.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가, 이전의 중요한 고점을 넘기 시작하는가,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가, 돌파한 가격대를 다시 내려왔을 때 지켜주는가, 이런 여러 증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결국 핵심은 고점과 저점입니다. 복잡한 보조지표를 모두 지우고 주가의 움직임만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이 낮아집니다. 저점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등한 주가가 이전 고점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반등해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낮아지던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변화가 하락 추세의 구조에서 상승 추세의 구조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추세 전환은 하루짜리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추세 전환은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를 켜듯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큰 추세일수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하락했던 주식은 바닥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 본전이라도 찾으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과거의 매물이 나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랫동안 쌓였던 매물이 조금씩 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긴 횡보 구간이나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가 중요한 이유. 주가가 오랫동안 비슷한 가격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매물이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비슷한 가격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박스권의 상단을 강하게 넘어갑니다.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힘의 균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박스권이 길수록 그 가격대에는 많은 투자자의 기억과 매물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을 뚫었다는 것은 차트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 돌파도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기업이 10년 동안 과거의 최고가를 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과거 고점 부근에서 매물이 나옵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몇 년 뒤 또 도전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업의 실적이 달라지고 산업 환경이 좋아지고 시장 자금이 들어오면서 10년 동안 넘지 못했던 역사적 고점을 돌파합니다. 이것은 차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주가를 막았던 가격 저항을 처음으로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원칙은 같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돌파했는지를 기업의 변화와 함께 봐야 합니다. 차트와 기업의 변화가 함께 움직이는가, 이 부분이 이번 강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10년 동안 횡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산업의 환경이 좋아집니다. 회사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수주가 늘어납니다. 현금 흐름도 개선됩니다. 그리고 월봉에서는 10년 동안 넘지 못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차트가 돌파했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변화가 숫자로 나타나고 그 변화를 시장이 주가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차트는 급등했는데 매출이 거의 없고 적자가 계속되고 현금이 부족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사업의 실체도 불분명하다면 차트만 보고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차트는 기업 분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봉과 주봉과 월봉은 서로 다릅니다. 이제 추세를 보는 시간의 크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종목도 일봉을 보면 상승 추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봉을 보면 아직 하락 추세일 수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 몇 년 동안 이어진 대세 하락 안에서 나온 작은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일봉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어서 나빠 보입니다. 하지만 월봉에서는 몇 년짜리 장기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볼 때는 어떤 시간의 차트를 보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봉은 때를 봅니다. 일봉은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언제 돌파했는지, 거래량이 언제 증가했는지, 돌파 후 어디에서 조정을 받는지, 세부적인 위치를 관찰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작은 흔들림도 많습니다. 오늘 돌파했다가 내일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만 보고 몇 년짜리 큰 추세를 판단하면 작은 움직임에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봉은 흐름을 봅니다. 주봉에서는 하루하루의 작은 움직임이 조금 줄어듭니다.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친 중기적인 흐름을 보기 좋아집니다. 일봉에서는 복잡했던 차트가 주봉에서는 조금 더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바닥을 만들고 있는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지,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주봉은 일봉과 월봉을 연결하는 중간 다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월봉은 큰 방향을 봅니다. 월봉은 한 대 움직임을 봉 하나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몇 년짜리 큰 흐름을 보기에 좋습니다. 3년, 5년, 10년. 긴 차트를 펼쳐보면 이 기업의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했는지, 긴 박스권에 있었는지, 역사적 고점을 넘었는지, 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월봉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봉은 때를 봅니다. 주봉은 흐름을 봅니다. 월봉은 큰 방향을 봅니다.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큰 지도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월봉으로 큰 방향을 봅니다. 주봉으로 중기 흐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봉에서 세부적인 위치를 봅니다. 큰 지도를 먼저 펼쳐보고 마지막에 골목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왜 월봉 추세 전환 이후 긴 시간 축으로 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봉에서 추세 전환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3년에서 5년 동안 주가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기업과 산업의 큰 성장 사이클입니다. 산업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됩니다. 시장이 그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큰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기 차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성장이 몇 년에 걸쳐 계속된다면 주가의 큰 추세도 오랜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의 큰 추세 전환을 확인한 뒤에는 단기적인 하루 이틀의 움직임보다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축에서 기업과 추세를 계속 추적하는 관점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3년 보유, 무조건 5년 보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기 보유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는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하는가? 경쟁력은 유지되는가? 현금 흐름과 재무 구조는 괜찮은가? 그리고 월봉의 큰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는 방치가 아닙니다. 기업과 추세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추세 전환은 예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추세 전환을 공부한다고 해서 앞으로 오를 종목을 100% 맞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트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투자에도 자금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합니다.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넣지 않습니다. 섹터와 종목의 비중을 관리합니다. 분할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현금을 유지합니다. 결국 투자에서는 좋은 기업, 좋은 가격, 좋은 추세, 그리고 좋은 자금 관리. 이 네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1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추세란 주가가 움직이는 큰 방향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집니다. 하락 추세에선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하락하던 주식이 상승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먼저 하락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하락 추세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추세 전환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하락, 바닥 형성, 하락 추세 돌파, 상승 추세 형성입니다. 우리는 바닥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락이 끝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볼 때는 시간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일봉은 때를 봅니다. 주봉은 흐름을 봅니다. 월봉은 큰 방향을 봅니다. 특히 장기 투자에서는 월봉에서 큰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기업과 산업의 성장 사이클이 유지되는 동안 긴 시간축으로 기업과 추세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업을 공부합니다. 산업을 봅니다. 재물을 확인합니다. 기업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트를 봅니다. 오늘은 딱 3문장만 확실하게 기억하겠습니다. 하락하던 주식이 상승하려면 먼저 하락을 멈추고 하락 추세를 돌파해야 한다.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추세가 바뀌는 증거를 확인한다. 그리고 재무로 기업을 고르고 차트로 때를 고른다. 이 3문장이 앞으로 공부할 추세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2강에선 일봉에서 나타나는 추세 전환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